예,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정비인 민사법 완전정복 20분 동안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저께 올렸던 그것도 시간이 한 10분 조금 넘어가는데 그 10분 지나고 난 뒤에 기계 작동이 멈춰서 일단 거기까지 마무리 인사도 못하고 올렸습니다. 근데 또 어제 촬영을 하는데 어제는 5분 정도 촬영하는데 기계가 멈춰가지고 한 4번 정도 촬영을 시도했는데 다 5분 정도 하면서 멈춰가지고 멈추고 잠깐 쉬고 이러면은 그게 1시간 돼버리죠. 그래서 어제는 5분 촬영된 걸 올리지도 못하고 멈췄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옛날 기계를 가지고 촬영하기 때문에 화면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일단 이 상태로 촬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좋은 기계를 구해야 되고 일단 사용하는 핸드폰 가지고 하니까 5분 지나니까 계속 그 기계가 촬영이 꺼져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옛날 기계를 가지고 일단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이 부분이 5분을 한 5분 했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권리의 지배 대상을 권리 객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학적으로 권리 객체란 권리가 미치는 대상을 말한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 그냥 권리 대상이 되는 걸 권리 객체라 한다. 그 권리 객체의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법 총칙은 일반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물건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건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물권의 직접적인 지배 대상인 객체가 될 것인데 물건은 채권 등과도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권과 채권 공통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권리는 물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물권이 뭐냐, 채권이 뭐냐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근데 물권법에 들어가 보면 물론 나중에 가서 공부할 걸 미리 끄집어내서 하는 거 별로 옳지 못합니다. 어차피 공부할 건데 거기까지 참고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물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누리는 것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물권법 쪽에 가면은 법정해 두었습니다. 물권법 쪽에서 법정된 물권의 종류로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가지를 일단 법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법상 인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채무 이행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 뭐가 있냐? 이거는 일률적으로 종류를 한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정도 하시고 무채재산권이라는데 지금은 이것도 용어를 조금 넓혀야 되는데 이거 과거에 무채재산권 이렇게 쓰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산업재산권 이런 용어하고 혼동해서 쓰다가 그 저작권 이런 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지적재산권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지식재산권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무채재산권,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책에서는 수정해 놓은 것도 있고 수정 안 된 상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격권, 권리 주체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생명권, 수면권, 잠자는 권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물건의 지배 대상인 물건을 이야기하게 될 것인데 물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민법 조문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조문을 정의 규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한다라는 것. 일단 권리 객체는 권리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죠. 물건은 물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지만 채권, 형성권 등 기타 재산권
과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총칙편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 어떤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물건이라 한다라고 해놨는데 이걸 분석을 해보면 물건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일단 유체물이거나 자연력일 것, 법조문에서 자연력일 것이라는데 결국에 이게 대부분 무체물이겠죠. 뭐 유체물 형체가 있다, 자연력 등 뭐 무체물 형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될 것인데 일단은 형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것이 일단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때 관리 가능성 여부는 사회 통념으로 정한다. 이 사회 통념이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겠죠. 지금이야 뭐 달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뭐 수백 년이 지나면 달을 관리하는 그런 단계도 올 수 있겠죠. 어쨌든 해, 달, 별 형체가 있으니까 우리 눈에 보일 것인데 관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법상으로 물건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형체가 없는 무체물이어도 관리 가능성이 있다면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 일단 저 달과 관련돼 가지고 옛날에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에 스테이트 액션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뭐 간혹 가다가 서부 영화 보면은 나오는데 뭐 말뚝박고 이거 내 땅이다. 만약에 주인이 있으면 내한테 고지해라. 이렇게 편말을 붙이고 일정 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뚝박은 사람한테 먼저 말뚝박은 사람한테 소유권을 주는 법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법을 근간으로 해서 어떤 미국 사람 한 사람이 달을 쳐다보고 저 달 내 거다. 주인이 있으면 내한테 알려라. 알리지 않으면 저 달 내 걸로 하겠다. 이걸 공표했다고 합니다. 뭐 국제법 부분은 또 뭐 힘이 작용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변론으로 하고 일단 현재 우리 민법상으로 볼 때 그거는 그냥 헛소리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달은 관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형체가 없는 무체물이어도 관리 가능성이 있다면 뭐 저장된 향기 뭐 향수병 안에 액체가 들어있지만 향수 향기가 나는 공기만 넣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 냉기, 방 안에 있는 냉기, 온기 이런 것들도 물건이 됩니다. 물론 물건이라는 게 뭐 민법과 형법에 약간 개념의 차이가 있지만 옛날 사법 시험에 더운 여름에 에어컨 있는 집에 벽에 구멍을 뚫어서 그 냉기를 뭐 호수를 통해서 자기 방으로 끌어 쓴다면은 어떤 범죄가 될 것인가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어컨을 가지고 냉기를 그 집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물건이고 그거를 벽에 구멍을 뚫어서 빼내서 쓴다면은 그 냉기에 대해서 절도죄가 됩니다. 물론 벽을 깨뜨린 거는 뭐 손괴가 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로 하고 그래서 관리 가능한 무체물이라면은 물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뭐 저 산에 있는 자연적인 공기 이런 거는 물건이 아니겠죠. 근데 뭐 산소 탱크 안에 있는 산소 이런 것들은 물건이 되겠죠. 또 옛날에 뭐 이런 걸 인터넷에서 이야기했더만 어떤 분이 인터넷에 질문하기를 그 병원 산소통 안에 있는 거는 뭐 물건인데 그러면 스쿠버 다이버 산소통 안에 있는 거는 물건인가 이런 거 묻지 마십시오. 자기가 판단하십시오. 그거 그런 걸 일일이 뭐 세탁기는 물건이다, 뭐 TV는 물건이다, 냉장고도 물건이다 이런 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걸 교과서에 법 조문에 그리고 수업하는 거에서는 표준이 되는 거 그걸 결정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 방법을 터득을 해서 아 저것은 물건이다 아니다 이걸 판단할 능력을 기르는 게 공부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공부 방법이 잘못돼 가지고 전부 뭐뭐는 뭐뭐다 다 외우게 하게 만들고 물론 학원 강사들도 문제가 있고 아휴 뭐 열받으면 뭐합니까? 본인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 보고 알아서 해야 될 건데 어쨌든 비인격적일 것, 사람 신체 일부는 아닐 것 이런 말입니다. 신체의 일부라면은 사람의 일부죠. 머리카락이 사람 몸에 붙어 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 몸에 붙어 있을 때, 그는 사람의 일부인 거 있으지 물건이 아닙니다. 근데 미장원에 가서 잘려져 나간 머리카락, 그건 신체로부터 분리된 거죠. 그거는 물건입니다.
그게 쓰레기 취급받고 하는 거는 그 별개의 문제이고, 일단 그렇게 판단해 보시는 거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체, 뭐 유골 이걸 물건으로 일단 봅니다. 그런데 제사와 봉사의 대상이 되는 특수한 뭐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다른 것과는 조금 구별을 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일단 현존하는 물건에 대해서 물건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정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집합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 뒤에 가면 또 설명합니다. 특히 유동 집합물, 양어장 안에 있는 뱀장어 전부 다 이 유동 집합물에 대해서도 물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양도 담보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관습법입니다. 그때 유동 집합물의 구성물이 변경되어도 그 장소와 종류, 수량이 지정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유지된다. 교과서는 그렇게 써놨는데, 어떤 사람이 양어장에 뱀장어 100만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양어장에 있는 뱀장어 100만 마리가 뭐 저 시골 어느 지역에 있는 땅 100평보다 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문 민법상 정해놓은 것이 없으니까 관습법상 인정된 것이, 양어장에 있는 뱀장어 100만 마리 전부를 다 담보 제공하면서 돈을 빌리는데, 이게 민법상 정해놓은 그 담보물건 가지고는 담보 설정하기 곤란하니까 양도담보라는 것을 생각을 해냅니다. 돈을 빌려오면서 관념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처리하면서 원소유자가 계속 점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어장 주인은 돈을 빌려오고 그 뱀장어 길러서 내다 팔기도 하고, 또 새끼고기 치어를 사놓기도 하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갚으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내 돈 갚아라 이러니까, 뭐 돈 빌려 쓴 사람이 지금 돈이 없다, 나중에 갚겠다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그렇다면 내가 담보권 실행하겠다 이러니까, 양어장 주인이, 돈 빌려 쓴 양어장 주인이 옛날에 그 고기가 지금 고기가 아니다, 그거 다 팔아치워 가지고 사람 뱃속에 다 들어가 가지고 지금 막 더 해가지고 뭐 그럼돼 있다, 이래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 들어가 보니까 판례가 유동 집합물인 경우에는 장소, 종류, 수량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다면 그 구성물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바로 그 유동 집합물에 특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담보권 실행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당연한 소리인데, 권리직권은 장래 발생할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채권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아직 우리가 시기부, 정지조건 이런 거 공부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장래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권 설정 가능하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공부해 보면은. 물권의 객체는 독립되어야 한다라는 거. 일물일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권법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일물일권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양립 불가능한 2개 이상의 물건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물건 일부에 대해서 독립된 물건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해서 한 개의 물건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공시가 곤란해서 거래 안전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물일권주의를 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물권법에 가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용익물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가 있는데 그것들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 등기 대상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 시에 일부에 대해서 한다면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한 개 토지 일부에 대해서 독립된 소유권은 인정 안 합니다. 토지 일부라는 말하고 권리 일부라는 말은 다릅니다. 권리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지분이라는 개념이 인정되어서 공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건 일부에 대해서는 독립된 물권 성립이 인정 안 됩니다. 토지를 분필해서 2개로 만들어 버리면 각각 독립된 한 개로서 각각의 소유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파트 호실 하나와 같은 한동 건물 일부 한 호실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토지는 필지별로 개수를 정하는데 필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개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건물 독립성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되는데 판례가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만 있으면 건물로 본다라는 거. 건물이 성립되면 독립된 소유권 개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을 하면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있으면 신축한 자에게 소유권이 원시 취득됩니다. 근데 내가 읽을 때 기둥과 지붕 그리고 또는 주벽 이런 말 썼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붕과 기둥 또는 주벽이 있으면 건물이 될 겁니다. 근데 판례가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독립성의 문제 역시 뭐 사회 통념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을 것이고 임야의 자연석을 조각하여 만들어진 석불 자체에 대해서 독립성을 인정해서 그 조각한 자에게 석불 소유권을 인정한 판례가 과거의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자연보호 이런 것 때문에 길 가다가 뭐 돌이 있다고 마음대로 쪼아가지고는 문제가 될 건데 하여튼 그 70년대에 그 70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60년대부터 이야기가 됐을 수 있겠죠. 그 시대에 때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송이 들어가면은 저 판례가 바뀔 수도 있을 건데 그 이후에 소송이 된 게 없으니까 저 판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겠죠. 어쨌든 저 판례 한번 바꾸려 하면은 한번 소송해 보든지 뭐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겠죠. 그 정도 하시고 교과서에 과거에 있는 것들이 그 이후에 사건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소개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나도 해볼까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형사 문제가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물건의 종류 민법에서 그게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고 그런 부동산이 아닌 것을 동산이라 한다. 역시 법조문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해야 되냐면은 적용되는 법리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이 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객관식 치는 사람들이 막 외우고 앉아 있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걸 외워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외우도 뭐 시험 칠 때는 합격할 수는 있겠지만 합격하고 난 뒤에 못 써먹겠죠. 뭐 중개사분들 이거 외워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외워가지고 앉아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사법시험 합격한 애들도 뭐 뭣도 모르고 외워가지고 합격한 애들도 있겠죠. 뭐 합격하고 난 뒤에 이것들이 사건화 되어가지고 뭐 그때 가서 공부한 사람도 있고 또 평생 살아가면서 뭐 사건화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니까 뭐 모르는 사람들도 시험은 합격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 때 실력 발휘를 못 하겠죠. 뭐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못해. 그 정도 하고. 아휴.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토지가 뭐냐? 토지가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필지별로 개수를 정한 걸 지표면에 선을 그어서 필지별로 개수를 정한 걸 토지라 한다. 뭐 지표 자체하고 토지하고는 다른 거죠. 또 토지하고 흙하고도 다른 개념이죠. 토지는 흙으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흙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잡초도 있고 모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물도 있을 거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표면에 선을 그어서 필지별로 개수를 정하는 것을 토지라 한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있을 때 거기에 있는 물, 토지 소유자 거겠죠. 원칙적으로. 근데 마음대로 막으면 안 될 거고 그건 또 다른 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돌멩이 당연히 토지 소유자 거겠죠. 잡초 당연히 토지 소유자 거겠죠.
그 토지 소유자가 자기 필지 토지에 심어 놓은 꽃, 그 꽃이가 날라가지고 옆밭에서 꽃이 자라면은 그 옆밭에 자라고 있는 꽃의 소유자는 누구일까? 그런 것도 물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돌멩이가 아니고 금이면 미채굴의 광물은 국가의 배타적 채굴 허가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 그 말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에 뭐가 있을까? 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건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교량, 돌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토지의 일부분인 정착물도 있고 토지의 일부분인 정착물, 뭐 도로 포장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 토지와 독립된 것도 있겠죠. 건물,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는 거. 수목, 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팔면은 토지를 매입해서 등기 이전 받은 사람은 거기에 있는 수목 소유권도 원칙적으로 같이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되거나 명인 방법을 갖추었다면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정착물이 된다는 거. 미분리의 과실, 이거는 수목의 일부겠죠. 수목의 일부면 또 토지의 일부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추면은 독립된 물건으로 다루어진다는 거. 명인 방법, 저거 내 거다라고 공시하는 거. 관습법상 공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시대 문패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요새는 뭐 문패가 소유권을 공시하는 건 아니죠. 등기부를 가지고 소유권을 공시하죠. 농작물도 어쨌든 토지에 정착되어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은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확기에 이른 때는 경작자에게 농작물 소유권이 속한다는 거. 일단 그 정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물권법에 가서도 좀 이야기할 것이고 자연석과 관련되는 거. 자연석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기속될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거 그 자연석을 조각해가지고 석불을 만들었더니 그 석불 만든 사람에게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는 거죠. 동산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